안녕하세요, 보안공돌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해당 영상은 모이해킹 공부를 위한 영상입니다. 악의적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시지 마시고 만약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하시더라도 저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ARP 스푸핑을 통하여 패킷을 뺏는 실습을 진행해 볼 것입니다. 그 전에 ARP 스푸핑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P 스푸핑은 중간자 공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PC와 서버가 연결할 때 패킷을 빼앗아 도청하기 때문입니다. 공격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RP 캐시 테이블을 조작하여 원하는 정보를 도청하게 되는데요. 캐시 테이블에는 IP 어드레스와 맥 어드레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맥 주소를 공격자로 변경하여 패킷을 공격자에게 보내는 원리를 이용하여 해킹이 진행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연결의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연결에서는 PC와 서버가 연결할 때 PC가 서버에게 패킷을 보내게 되면 서버는 다시 PC에게 패킷을 던져주어 연결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비정상적인 연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피해자 PC와 서버 사이에 중간자인 해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피해자 PC는 해커에게 패킷을 보내게 되고 해커는 다시 서버에게 패킷을 던져줍니다. 그 후 서버는 다시 해커에게 패킷을 던져주고 해커는 다시 피해자 PC에 패킷을 던져 정상적인 연결처럼 보이게 합니다. 먼저 실습을 진행하기 위하여 칼리 리눅스와 피해자 PC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윈도우 7 가상 머신과 칼리 리눅스 2020 버전 인스톨러를 사용하여 가상 머신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칼리 리눅스로 돌아와 sudo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여 줍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처음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여 많은 시간이 걸려 10배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장면으로 필요하시지 않으신 분은 3분 5초로 넘어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 해킹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에서 CMD 창을 열어 IP 콘피그를 적어 IP와 게이트웨이를 확인해 주겠습니다. 또한 칼리 리눅스에서는 터미널을 열어 IF 콘피그를 적어 IP를 확인해 주겠습니다. 윈도우의 IP를 확인한 뒤에 칼리 리눅스에서 윈도우로 핑을 던져 연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칼리 리눅스에서 핑을 입력하신 뒤 윈도우에 IP를 적어 핑을 보내보겠습니다. 이때 영상에 나온 IP가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PC의 IP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핑이 정상적으로 보내지고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봐도 핑이 정상적으로 보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내지지 않아 컨트롤 C를 누르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핑이 보내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윈도우의 방화벽 때문입니다. 윈도우에서 윈도우 방화벽을 찾아 꺼보겠습니다. 방화벽을 끔과 동시에 핑이 정상적으로 보내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해당 해킹은 ARP 캐시 테이블을 조작하여 해킹하는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해킹 전에 피해자 PC의 ARP 캐시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P-A를 누르면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테이블의 모습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해킹 툴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리눅스에서 apt-get dsniff를 다운받아 주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면
루트 권한을 부여하여 다시 다운로드 해줍니다. 정상적으로 다운이 완료되면 루트로 사용자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sudo -s입니다. 해당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PSpoof를 입력하여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PSpoof를 입력하여 버전을 확인해 보니 2.4 버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블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PSpoof에 T 옵션을 주신 뒤에 피해자 PC의 IP 주소와 게이트웨이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피해자 CMD 창에서 본 것처럼 IP와 게이트웨이를 순차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패킷을 해커가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인터넷 연결을 하더라도 다시 패킷을 돌려받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접속하는 네이버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로 연결을 해봐도 역시 연결이 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해킹의 목적은 인터넷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원하는 정보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패킷을 보내주어야 피해자는 해킹을 당한지 모른 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다시 패킷을 피해자에게로 전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 루트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해주겠습니다. 그 후 플래그 라우터라는 것을 실행해 주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온다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플래그 라우터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플래그 라우터에 B1 옵션을 넣어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다시 패킷을 받게 되어 정상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와이어샤크에 들어가 사용자 IP와 연관된 패킷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첫 번째 이더넷으로 들어가 주신 뒤 ip.addr 명령으로 피해자 IP의 결과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해자와 해커의 PC는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피해자 PC에서 ARPA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ARP 캐시 테이블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변경된 테이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도청한 패킷을 기반으로 피해자가 보낸 사진을 복구해보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 공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